안녕하세요. 르밀르밀르밀입니다. 주말은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다. 지금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자고 있어가지고 또 노래 듣고 깨면 또 뭐라 뭐라 할까봐 일단 노래는 자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동양 EMP를 계속 봤었는데 조금 덜 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마저 말씀을 드리고 어제 재무제표에서 봤던 부분 설명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동양 EMP 뭐 차트도 봤고 종목 분석도 봤고 뭐 지배주주 재무제표 등 다 봤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종목 분석에 가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투자지표라는 부분으로 갑니다. 투자지표라는 부분으로 가면 이게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거 있죠. 요걸로 하면 안 되겠다. 다른 걸로 할게요. 다른 웹 브라우저로 할게요. 이걸로 하면 크롬으로 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네, 지금 투자지표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수익성 같은 자료들은 뭐 다른 데서 다 보면 되고 설명도 드렸었고 봐야 될 게 활동성입니다. 활동성 봐야 될 게 지금 보면은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고 매출 채권 회전율 이렇게 4개 있죠. 총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그리고 밑에 매입 채무 회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자산은 자산이 얼마나 회전되는지 다른 것도 회전된다는 게 빨리빨리 돈다는 얘기죠. 빨리빨리 자산도 빨리 회전이 되고 매출적 돈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재고자산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매입 채무도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이거보다는 요거 보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매출 채권 회주일수는 일수가 보면 매출 채권 파란색이잖아요. 여기 25와 50의 중간 그러면은 25니까 37, 8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나면 들어오는 기준,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게 38일 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건을 팔면 38일 만에 돈이 들어온다. 38일 만에 돈이 들어온다. 물건을 팔면 38일 만에 돈이 들어온다. 물건을 팔아서 실질적으로 현찰이 들어오는 날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이 회전하는 일수죠. 물건을 팔면 내한테 들어오는 돈이 38일 만에 들어온다. 그 날짜를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조업에서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제조회사들은 동양 EMP 여기도 삼성전자나 고객사들이 있겠죠. 기업 대의 기업은 보통 어음을 합니다. 기업이 개인한테 물건 팔 때는 현찰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직접적으로 파니까 B2C죠. B2C. 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니까 직접적으로 현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업 대 기업은 의무를 주고 나중에 돈 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보면은 매출채권 해지 일수가 30일입니다. 보통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고 나면 한 3달 후에 돈이 들어와요. 이 더러운 놈들이 뭐 아니구나. 우리가 돈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네요. 우리가 업체한테 물건을 가져가고 그 돈을 주는 거는 조금 기간이 걸려요. 뭐 한 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후에 돈을 줘요. 음만 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돌아야 되죠. 기업은.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보통 기업 대 기업끼리 하는 물건을 파는 거 말고 일반 개인하고 거래하는 거 뭐
예전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두산에서 했던 오비 맥주, 그리고 두산에서 운영했던 뭐 KFC 같은 거. 두산이 2000년대 초반에 그 어디더라? 맥쿼리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두산이 조금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아가 중공업하고 이제 좀 중공업 쪽 회사로 이렇게 커졌었거든요. 중공업 쪽 회사로 이렇게 회사를 키웠었는데 중공업은 기업 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찰이 제대로 안 돈 거예요. 거기다가 무리하게 두산 그 어디지 미국 회사, 두산 그 어디지, 우와 우와 두산 두산 와 잠깐만요. 두산, 이거 왜 이렇게 기억 안 나지 요새. 음, 두산, 이런 두산 두산 밥캣입니다. 미국의 밥캣을 그 두산 쪽에서 두산 밥캣을 인수한다고 빚을 많이 내가 인수했다가 경기가 안 좋을 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 못 팔아가 난리 나가지고 인프라 코어를 파니 직원들을 뭐 신입사원부터 잘라내니 난리 났었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캐시카우라고 해서 현찰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게 좋죠. 두산도 그랬었고 동양도 그랬었죠. 동양이 그룹이 있는데 동양 시멘트, 동양 뭐 오리온 이렇게 있었는데 그 동양 쪽에는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있었죠. 딸들이 있었고 사위들이 회사를 경영했었는데 그래도 큰 회사를 줘야 되니까 마지한테 시멘트를 주고 중공업 시멘트하고 관련된 중공업을 주고 이제 막내 사위한테 초코파이를 준 거예요. 오리온 제과를 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리온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현찰이 제대로 안 도니까 시멘트나 중공업 같은 경우.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북한, 뭐 베트남,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너무 많이 팔려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 또 개인들한테 파는 거니까 돈이 짝짝짝짝 잘 돌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이, 예, 어쨌든 두 가지 경우가 있었네요. 더 있긴 한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은 현찰이 돌아야 됩니다. 아무리 끊어줘도 소용없습니다. 돈 안 들어오면 회사 못 닫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있죠. 재고자산 회전일수.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그리고 뭐 자재 같은 것도 들어오면 쌓아 놓고 하는데 그 재고가 빨리빨리 돌아야죠. 물건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죠. 지금 보면은 고동색 부분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7, 8일 되네요. 물건을 만들어 놓고 37, 8일을 쌓아 놓고 있다가 나간다는 얘기고요.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그리고 매입 채무 회전일수는 우리가 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서 오는 거예요. 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서 와서 그 돈을 갚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갚는 일자, 매입 채무 회전일수. 보면은 매입 채무 회전일수가 길다가 점점점 짧아지죠. 여기 와서 많이 짧아지네요. 돈을 좀 빨리 주기 시작하네요. 회사에 돈 좀 있나 봐요. 그리고 매출자권 회전일수도 짧아졌고 돈이 빨리 오기 시작하네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회사가 좀 파워가 세졌고 돈도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재고자산 회전일수도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제가 이걸 또 길면 좋다는 식으로 이해하실까봐.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짧아야 되죠. 매출채권 이전 일수는 짧아야 되고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돈이 들어오는 돈의 일수가 짧아야 되죠. 이게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줬을 때, 그러니까 모 회사한테, 예를 들어 삼성전자한테 물건을 주고 바로 돈을 받으면 좋은데 30일 있다, 40일 있다 늦게 받으면 회사에 현찰이 적으니까 회사 돌리는데 좀 어려움이 겪죠.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일수를 보는 거고,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조금 줄어들었죠. 돈을 조금 빨리 받는다는 얘기고, 재고도, 재고는 자산, 재고 자산 회전일수는 조금 늘어났네요. 물건이 약간 덜 팔린다는 얘기예요. 재고가. 그리고 매입 채무 회전일수는 업체한테 돈을 주는 횟수죠. 지금 25일 정도의 돈을 주네요. 물건을 사고 업체에다가 25일 정도의 돈을 준다. 뭐 좋은 거는 업체한 고객사한테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우리 협력사한테는 돈을 늦게 주는 게 제일 좋겠죠. 회사 돌리는 데는. 근데 우리 협력업체한테 돈을 늦게 주면 욕도 먹고 나쁜 회사니까 뭐 형편이 되면 빨리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필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진짜 핵심인데, 재고도 회전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매출도 높아요. 근데 회사가 형편이 안 좋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고도 빨리 돌고 매출도 높다. 자료로 봤을 때는 의심 없이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이제 회사가 어려웠어. 회사가 어려워서 물건을 싼 값으로 막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1,000원에 팔던 거를 우리가 회사가 어려워서 당장 현찰이 필요하니까 1,000원을 하던 거를 7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업체한테 고객사한테 막 파는 거예요. 헐값에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높아가지고 재고는 뱅글뱅글 엄청 빨리 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는 빨리 도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현찰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면 이거 회사 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매출채권 회전일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업현금 흐름, 회사 안에 현찰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회전일수 부분, 회전율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을 이렇게 많이 찍어주니까 그냥 믿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거래한다, 자기가 그 기업 주식을 산다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돈이 얼마나 현찰이 빨리 도느냐, 그리고 재고가 얼마나 빨리 도느냐, 그리고 남 줄 돈은 얼마나 빨리 주느냐, 늦게 주느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필수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영상을 녹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까먹을까봐. 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100%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뭐 다 보면 되는 것들이고,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자료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 슈퍼 개미 뭐 슈퍼 들어가는 개미들 다 얘기한 부분이에요. 뭐 슈퍼 개미, 울트라 개미들 뭐 다 강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제 전자공시에서 재무제표에서 봤던 부분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더 드리려고요. 그래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 봤던 부분이, 이거 재무제표 보면 재밌어요.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보다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
어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부분이 아이고 내 거 보인다.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어허이 내 이름 보인다. 이거 가려야 된다. 이거 빨리 안 켜지노 이거 사진은 안 뜨노 이거 어? 진짜 안 뜨네. 왜 안 뜨지? 아 이거 떴구나. 바보네요. 옆에 떠있는데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오지럽다 진짜. 자 보면 어제 재고자산 얘기할 때 제가 나머지는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저장품, 미착품 설명을 안 드렸어요. 어제 설명드릴 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서 오는 부분, 다른 회사에서 그러면 재무제표 봤을 때 상품이 제일 많은 회사 어디겠어요? 상품이 재고가 제일 많은 회사, 남의 물건을 사와서 파는 회사. 예를 들어 백화점이 재고자산 금액을 보면 상품 쪽에 제일 많아요. 백화점. 그러니까 백화점은 상품이 많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 어제 얘기하다가 조금 애매해서 얘기를 안 드렸던 부분이 저장품, 소모품 등 기타가 저작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모품들 있죠. 자잘구리한 거. 그걸 미리 많이 사놓은 거예요. 많이 사놓았는데 아직 덜 써가 있으니까 그걸 자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을 현찰을 1,000원 주고 1,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왔다. 돈은 1,000원 나가지만 물건이 1,000원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은 똑같아요. 똑같이 1,000원이 있는 거예요, 자산이. 다시 내가 1,000원이 있는데 자산이 1,000원이 있는데 이거를 1,000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1,000원을 주고 다시 1,000원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래도 제 자산이 1,000원인 거예요. 현찰이 있어도 1,000원. 물건 1,000원짜리 가지고 있어도 1,000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00원어치를 사가와서 500원어치만 썼다. 이번 분기에 500원이 남았다. 물건이. 그러면 반영해야죠. 자산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장품이. 미착 부분 재고자산을 주문하였으나 운송 중에서 도착하지 않은 재고자산. 그러니까 물건을 고객사에 팔았어요. 근데 이걸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쭉쭉쭉 가는데 아직 고객사에 도착 안 했어. 매출 처리가 안 돼서. 그럼 이렇게 중간에 있죠.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내가 물건을 고객사에 파는데 배를 타고 보낸다. 한 달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리는데 15일 정도 지났는데 자산 뭐 회계 뭐 처리를 한다. 이러면 중간에 있으면 이건 우리 물건인 거예요.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계약을 해가지고 도착을 안 하고 출발만 해도 그거는 이미 판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착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착품. 건우하미님 잘 듣고 있죠? 아, 듣고 계시나?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미착품이고 뭐 종류는 두 개 더 있네요. 적성품. 아, 이런 것까지는 보지 마시죠. 이거 너무 이런 것까지는 힘들다. 아이고 이거 아 이거 또 올라왔노. 아이고 참. 자, 자 참고로 아까 그 이미지 자료는 서울 세무사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협찬을 한 게 아니라 협찬을 당했죠. 제가 끌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제 그 부분을 얘기했었고, 어제 또 자본 쪽에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게 있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기였나? 여기였나? 건우 할머니, 아이고 건우 하미님 잘 보고 계시죠? 아이 또 말 실수했네. 기타 유동자산, 재고자산 어딨노?
어제 어디서 봤었는데. 음, 아, 참. 자본. 아, 자본잉여금. 어제 자본잉여금 부분이었어요. 자본잉여금이란 게 자본으로 인해서 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잉여금이라는 게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은 제가 어, 주식을 살 때 주식이 최초 회사가 최초 생길 때 액면 그 주식을 만들면 처음에 주식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게 액면가예요. 액면가인데 그걸 이제 뭐 주식을 한 100개를 액면가 500원에 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걸 상장을 했다고 하면은 500원짜리가 1000원 될 수 있고 1500원 될 수도 있고 500원짜리가 만 원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500원짜리가 만 원 되면 최초 자본금에서 만 원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9,500원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자, 자본금은 액면가를 액면가 주식 어디 갔노 또? 없어졌다. 어디 갔노? 응, 여기 있네. 액면가까지 얘기하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최초의 자본금에서 이제 이 자본금이 더 늘어나면서 잉여 돈이 생긴 거죠. 그걸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가격이 오르거나 주식 수를 더 늘려서 회사에 돈이 더 생겼을 때 그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식 수가 더 늘거나 뭐 이제 뭐 주식 가격이 더 오르거나 최초 자본에서 돈이 더 늘었을 때 그러니까 돈이 더 이익금이 생겼을 때 잉여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사업에서 이익이 늘어서 생긴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요. 말이 어렵나? 자, 자본잉여금은 최초 자본에서 그 자본에서 최초 자본 이제 주식수 최초 자본가 말이 자꾸 헛나 최초 주식수 최초 자본 이제 주식 최초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 주식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액면가를 넣어서 만든 돈이 이게 나중에 돈이 커지거나 주식수가 더 많아지거나 하면서 돈이 늘어나면 그 차이금 그 차이 부분 그걸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요. 이익잉여금은 물건을 팔아서 돈이 생기는 거고요. 저는 이해했는데 말을 잘 못하겠네. 어쨌든 자본금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돈이 더 늘어난 그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해요. 이익잉여금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생겨서 돈이 더 늘어난 거. 그게 잉여금이에요. 모르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드릴게요. 진짜 어렵네.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돈이 더 늘어났다. 자본잉여금이든 이익잉여금이든 돈이 더 늘어난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지금 보니까 재무제표 주석 보면은 여기는 3개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어제 주소를 보다가 3개월이라고 했었어요. 어딨노? 어딨지?
유동 유동자산. 유동자산으로 지금 안 되네. 3개월.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그 여기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투자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제가 1년이라 했다가 자료 보면 또 이것저것 여러 사이트 보면 3개월이라고 돼 있어서 또 3개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 자료는 저 어디 이베스트 증권 자료에서 봤거든요. 오늘 또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요. 이베스트 자료에서 확인했고, 염승환 부장님도 1년이래요. 1년. 근데 이게 염승환 부장님은 1년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3개월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냥 재무제표 주석에다가 우리는 3개월 할래 하면 3개월이고 1년 하면 1년 할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베스트 투자증권 거기에는 1년으로 돼 있고 여기는 3개월로 돼 있네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3개월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부분은 찾아보고 있어요.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거 하다가, 저도 주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설명하다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하다가 설명이 좀 부족하면 댓글 달시면 제가 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공부하고 또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재무제표하고 공부 많이 했는데도 어려워요. 너무 재무제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공부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들을 얘기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내일은 월요일날 매매할 종목 뭐 정의되니까 그거랑, 내일은 EPS 관련해서 뭐 녹화하고 구글 파이낸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EPS하고 이런 걸 확인하고 자료를 또 체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에 나오는 EPS, PR 이런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직접 계산해보고 직접 손으로 두들겨 보세요. 눈으로 이래 보고 있는 것보다 한번 계산기 두드려보고 구글에서 구글 파이낸스, 구글 독스에서 구글 파이낸스 함수를 해보면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뭔가 느낌도 다르고 감도 다르고 내가 뭔가 앞서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정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앱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히 제가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 이랩에도 IT 관련해서 되게 많이 알고요. 주식도 공부해서 그래도 좀 아는 편이고, 사진도 취미로 한 십몇 년 찍었으니까 사진도 잘합니다. 생각보다 뭐 잡다그리하게 좀 할 줄 알아요. 당구도 200 치고요. 스노보드도 좀 타고요. 뭐 어쨌든 잡다그리한 거 다 합니다. 와, 벌써 11시 57분이네요. 오늘 그냥 잘라 있는데 어제 하던 거 이어서 마무리 안 하면은 잠이 안 오니까 몸이 근질근질해서 잠이 안 와서 해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구나. 라이브 아니니까 뭐 내일 자고 일어나서 볼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볼 수도 있고 저만 피곤한 거네요. 어쨌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잘 계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